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결전의 날이 밝은 게 아니죠. 결전의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 내일 새벽 3시에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발언에 전 세계가 아마 주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 어떻게 될까요? 0.75%포인트 올리는 것으로 시장의 컨센서스는 지금 금리 인상 폭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아마 약간의 그 1%포인트를 올리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 내지는 걱정 내지는 두려움 같은 것들이 점점 커져서 아직 지배할 정도, 시장을 지배할 정도는 아니지만 걱정이 커지는 그런 구간. 그러니까 아직은 좀 변동성이 있다. 아직 여기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 좀 더 무겁게 시장이 볼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반응은 오늘 좋지 않았고 또 그렇지만 엄청 많이 빠질 때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그냥 그럭저럭 견딜만 하지 않았나요? 이런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사실 환율도 좀 움직였거든요. 1390원대 다시 올라섰고 그다음에 내일 새벽에 있을 이제 FOMC 회의 결과 발표도 있고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그리고 오늘 시장이 분명히 무겁게 흘러갔습니다만 그냥 그럭저럭 견딜만한 정도 뭐 폭락하는 2% 3% 폭락하는 건 아니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두려운데 그 반대의 경우도 만만치 않게 체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파월 의장이 0.75%를 0.75%포인트를 올렸다고 치면 시장의 그 컨센서스대로 올렸다고 치면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올렸어. 이미 뭐 우리가 불안해하던 게 그렇구나 진짜 불안해한 것만큼 올렸구나. 자 그러고 나면 첫 번째는 재료가 소멸되고요. 두 번째는 이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까? 어 이게 혹시 바닥이 아닐까? 뭐 이런 등등의 약간의 기대 내지는 어 두려움을 선반영해서 주식 시장을 완전히 흔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기계적으로 너무 많이 뺀 부분에 대해서 낙폭 과대 또는 뭐 반발 매수 뭐 이런 용어들이 슬슬 나올 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새벽 3시가 지나면 아마 미국 시장부터 반등을 할 가능성이 뭐 높고 어쩌면 오늘 밤 미국 시장이 그냥 바로 반등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내일 조금 안도하는 그런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오늘은 그러니까 일단은 환율이 좀 안정이 돼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FOMC 이슈가 지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환율은 당국의 뭐 개입 때문일지 아니면 시장의 어떤 그 뭐 어떤 체제 시스템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죠. 1,400원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1,390원대 80원대 왔다 갔다 이제 여기가 끝인가? 뭐 1,400원을 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지점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FOMC 이슈가 지나가면 일단은 반등을 할 겁니다. 문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12, 13에 있을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때까지인데 그때까지는 사실 한 주, 두 주, 3주가 남아 있거든요. 3주 동안 그것만 보고 있을 것이냐? 아니죠. 다시 또 채워야죠. 모든 주식시장은 뭐든지 선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빼더라도 다시 미리 빼놓은 것에 대해서 채워 넣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오늘 흔들렸던 거, 그다음에 늘 반복을 하지만 한국 시장을 외국인이 던질 때 코스피 지수를 털고 코스닥 지수를 텁니다. 그래서 늘 코스피 지수 전체보다 대형주들이 먼저 많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수를 이제 팔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 지수가 무너지게 되면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총 상위 비중,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비중대로 그 상위주들이 먼저 우수수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량이 나오고 그거를 뭐 기관이나 개인이 받아줘야 되는데 사실 기관이 지금 안 받아주고 있죠. 코스피는. 그리고 코스닥도 어제 오늘 좀 사긴 했지만 그렇게 받아주는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개인이 계속 받아서 이제 물량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잘 가기는 어렵고 외국인은 털어내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시 역으로 지수를 사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이
악재가 지나갔다, 재료가 소멸됐다, 이제 채우자 하게 되면 반대로 시총 상위주부터 또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일 이제 우리 시장이 새벽 3시가 지나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가봐야 알지만, 일단 미국 시장의 흐름이 너무 중요하고, 미국 시장이 이따가 개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움직일까? 장 초반에 빼다가 3시 이후에 올릴까? 초반부터 좀 올릴까?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장도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이게 될 텐데,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이 그 결과가 다 나온 다음이기 때문에 아마 상승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내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상승 출발하지 않고 그냥 뭐 예상했던 거랑 다르네, 그럼 안 사면 되죠. 안 사면 뭐 더 좋죠. 더 좋은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미국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되고,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10월 12, 13, 뭐 그 바로 그 직전까지는 아니겠고요. 그 전주부터 시장이 흔들릴 수 있어요. 10월, 이제 우리 시장 같으면 10월 4, 5, 6, 7 정도인데, 그러면 다음 주는, 이번 주 FOMC 지나가고 다음 주 정도는 비교적 어 이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어떤 안정적인 흐름으로 바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피크아웃 얘기가 다시 나올 수 있고, 또 종목별 이슈들, 그다음에 뭐 배당 관련된 뭐 3분기 배당 이슈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또 3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내년 실적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9월 말 10월 초가 그렇게 넘어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1분기까지는 경기 침체 내지는 실적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한바탕 다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4분기에도 이제 업종별, 종목별로 완전히 다른 움직임이 나오게 될 거고, 아마 이제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제가 나중에 또 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만, 한 10월쯤에 아마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내년 컨센서스의 변동이 있는 그런 업종과 종목들을 또 쫙 한번 훑어서 그 투자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올해 시장 분위기가 최악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제가 1, 2, 3분기에 내내 계속 해드렸는데, 종목별로 굉장히 어 아주 좋은 흐름 보였던 종목들이 있었고, 그런 종목들을 이제 투자를 하는 바람에, 뭐 예를 들면 SL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2차전지 종목이라든가, 또 뭐 하여간 올해 내내 이제 장 분위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히려 군계 일학처럼 이제 그런 그 종목들, 실적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들을 사서 투자를 하는 바람에 올해 오히려 수익률이 더 괜찮다기보다 좀 상대적으로 괜찮은 한 해가 아니었나, 지금 이제 3분기 지나가는 시점에서. 그리고 꽤나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조건 실적 보고 가면 뭐 최소한 망가지진 않으니까, 이제 그런 그 좀 지금 또다시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이 바뀌는 지점, 분기가 바뀌고 이제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가 반영될 구간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중요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1, 2, 3분기 때 했던 것처럼 완전 전체 종목을 다 스크리닝을 해서, 그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이런 종목들을 이제 추려서 이제 또 종목을 쫙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아마 지금은 좀 이르고요. 10월, 11월, 10월 한 말, 11월 초 중반 요 정도 무렵에 좀 스크리닝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 전까지는 지금 갖고 있는 종목에다가 약간의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좀 그 비중을 확대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유지를 할 생각이고, 시장이 막 빠지는 최근 한 달여 동안에, 한 달하고 한 5주? 5주쯤 됐나요? 4주, 5주? 그 정도 동안에 비중을 막 급히 빠른 속도로 많이 줄여놓은 덕에 사실 손실도 크게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거는 참 중요한 어떤 경험을 또 쌓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버티지 말고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시장이 출렁출렁할 때마다 뭔가 새로운 기회가 막 눈에 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 하나의 경험으로 쌓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좀 빨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279종목이 올랐고요.
580 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0.87%가 하락을 했고 코스피 100이 0.98%가 빠졌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지금 그 시총 상위주들이 하락 흐름으로 이제 지수를 팔아치우는 바람에 그렇게 흘러간 거고요. 코스닥은 476 종목이 올랐고 938 종목이 빠져서 0.72%가 하락을 했는데 코스닥 150은 1.11%가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코스닥 150은 오히려 대형주들의 흐름이 아주 안 좋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개인만 매수를 했는데 개인 매수가 외국인의 매도 엄청난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흐름은 좋지 않았던 거고 그다음에 코스닥도 개인은 샀고 외국인이 팔았지만 역시 기관이 약간의 매수를 거들어 주면서 사실 코스닥의 흐름이 이제 전체 지수로 봤을 때 코스피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하루였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선물 지수는 약간의 이제 강보합권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따가 다시 좀 정리를 좀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선물지수 흐름도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물지수의 흐름과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개장한 이후의 흐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흐름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장 초반에 좀 빠지더라도 장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이제 마무리하느냐 이건 되게 중요하죠. 내일 새벽 3시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파월이 발언한 것을 시장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너무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0.34%가 올라서 1394원 20전 국제유가는 1.66%가 빠졌습니다. 자, 코스피는 FOMC 경계심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등 해외 증시 하락 마감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장중에 달러 강세 심화, 아시아 증시의 전반 약세 여러 얘기가 쓰여 있습니다만 결국은 딱 그냥 두 가지예요. FOMC 경계심, 그 다음에 환율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코스닥 밑에 보시면은 미국 나스닥 선물 하락의 영향. 미국 나스닥 선물은 왜 빠졌을까요? 오늘 낮에 변동성이 크니까 미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 근데 지금은 다시 또 상승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지금 이거는 오늘 낮 상황이었고요. 자, 코스닥은 역시 무역 적자 우려 및 FOMC 경계감 속의 하락 마감 이런 제목으로 역시 FOMC 긴축 경계감 그다음에 뭐 무역 수지 적자 지금 6개월 연속 적자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 시장에 이제 나왔는데 하지만 지금은 무역 수지 적자보다도 FOMC 경계감과 환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확대를 한다는 소식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고 나왔는데요. 사실 오늘 그렇게 강세를 보이지도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좀 나았을 뿐이지. 그래서 뭐 이런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모빌리티 또 2차 전지 배터리 뭐 이런 종목들 업종들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서 지금은 일단은 자동차 오늘 포드 모터가 미국에서 12%대 하락이 나와가지고 자동차주들이 좀 빠졌습니다만 저는 이럴 때 좀 오히려 좀 이제 매수할 타이밍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오늘 사실은 자동차주를 좀 한번 사볼까, 부품주를 사볼까 생각하다가 흐름이 장중에 좀 꼬여가지고 제가 그냥 걷어들였는데요. 뭐 흐름에 따라 내일 흐름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자동차 부품 중에 이제 특히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매수할 만한 오늘 그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좀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가총액 상위주 보면 코스피는 이렇게 다 망가졌습니다. SK 하이닉스만 보합이었고요. 특히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3%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4%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고요. 역시나 알테오젠, 셀트리온 제약, HLB 오늘 제약 쪽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 시장 읽으면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시장이 계속 망가지고 있거든요. 이 바이오 쪽이 미국이 바이오 못 버티면 우리 시장도 바이오 못 버팁니다. 근데 그냥 그대로 들고 계시는 분들은 왜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이오 저는 지금 뭐 저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계속 지금이라도 계속 던지라고 말씀을 드리. 왜냐하면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시기에 바이오나 게임주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더 안 빠지더라도 많이 빠진 것 같이 보이지만 계속 더 빠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차라리 좋은 종목으로 바꾸는 게 좋다. 저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올라갈 때 팍팍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자동차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종목들로 바꿔 타는 게 더 낫죠. 회복하는 데 있어서 계속 바이오를 들고 있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여전히 뭐 지금도 저점이라고 생각해도 계속 빠지잖아요. 이게 좀 안타까운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6위부터 30위 보면은 SM, 위메이드, 성일하이텍, 동아기업까지가 좀 올랐고, 특히 성일하이텍이 오랜만에 또 5%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 업종 보면은 운수 창구 업종 제일 좋았는데 대한해운이 6%대, 한진칼이 3%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았던 업종이 의약 빠졌는데, 한미약품이 오늘 15%대 급락이 나왔고, 일동제약, 경보제약, 일동홀딩스가 4%대, 셀트리온, 영진약품이 3%대 하락을 했고요. 상승, 의약품 상승 종목은 보령이 4%대, 삼성제약, 일성신약, 삼일제약 정도가 1%대 올랐고요. 자, 코스닥 업종 보면은 방송 서비스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YTN이 좀 민영화 얘기 나오면서 이제 반응을 한 것 같아요. 뭐 오늘 IMBC 이런 종목도 상한가 오늘 간 것 같은데, 한국경제TV도 16%대 오늘 많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출판 맥체 복제가 제일 안 좋았는데, 어제 급등했던 써메이지, 양지사 이런 종목들이 급락을 하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을 보면은 파맵신이 14%대, 이노테라피가 8%대 올랐고요. 하락한 종목은 엔지캠 생명과학이 12%대, 앱클론이 8%대 빠졌습니다. 공매도는 5,115억 원을 기록을 해서 354원이 늘었고요. 네이버가 크게 늘었고 에코프로비엠은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SNS텍, 덕산네오룩스가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네이버, 삼성 SDI, 삼성전기,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LNF, 바이오니아, 동진세미캠, 에코프로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을 봐야죠. 코스피는 넷마블, 메리츠금융지주, 일진하이솔루스, 롯데정밀화학, 삼성전기 순이었고, 코스닥은 시젠, 에이스테크, 한글과컴퓨터, CJENM, 유진기업 순이었습니다. 자, 연준의 이제 뭐 오늘은 뭐 연준 그 FOMC 얘기가 거의 탑뉴스로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결정을 할 거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75%포인트를 올리면 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만큼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걱정할 필요 없이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1%포인트를 올리는 것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라는 기사 나왔고요. 자, 그리고 푸틴이 지금 러시아 전쟁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전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오늘 나왔죠. 그 동원령을 선포하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뭐 전쟁 그 자체 이슈라기보다는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그 수급을 꼬이게 하는 그런, 지금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이제 원자재들, 반도체, 식료품 뭐 등등이 있는데, 이게 길어질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확전이 된다 그러면은 더 큰 우려가 나올 수 있어서 이것도 여전히 큰 변수가 되고 있죠. 이렇게 이 정상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이 지도자인지 모르겠고, 이걸 그 러시아 국내에서, 러시아라는 국가의 이제 특징이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나? 세계적인 이 진짜 강대국의 지도자가 그러면서 또 대단히 빨리 전쟁을 끝내지도 못하고 바보짓만 하고 있고, 이 군사력 허술하다는 것도 티내고 있고, 무슨 그런 좀 이상하다는, 바보 같아요. 좀 뭐랄까 또라이, 좀 그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요? 좀 빨리 이 전쟁이 끝나야 하고, 이 애꿎은 진짜 피해자들 양산하고, 우리 모두가 다 피해자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푸틴 하나 때문에, 또라이 하나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 지금 시장 모르긴 몰라도 진짜 많은 비중이 이 푸틴 때문에 이 전쟁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 것도 있을 겁니다. 좀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저기 학살돼서 이렇게 묻히고 이런 분들 그 영상도 보고 이제 제가 거기 예전에 한번 소개도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끔찍하잖아요. 무슨 뭐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닌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행정명령 이슈 때문에 셀트 삼형제 뭐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바이오 쪽에 지금 흐름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그런데 미국은 코로나19 이제 종식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엮여서 맞물려서 그런 것 같고요. 하지만 셀트리온 삼형제는 사실 좀 뭐랄까 이렇게 위탁 생산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것, 그런 이제 리포트, 신한금투에서 리포트도 나오고 그래서 과도하다 우려가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대형주고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이기도 하고 바이오이기도 하고 그래서 빠지는 그 영향도 좀 큽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이중항체 시장에 진출한다고 오늘 아침에 공시가 나왔죠. 그래서 AB 프로와 뭐 공동 개발 계약을 맺고 뭐 어떻게 하고 그 라이센스를 어떻게 마일스톤을 오늘 뭐 1,000만 달러를 뭐 개발하는데 139억 원을 주기로 했고, 뭐 앞으로 그 상업화가 되게 되면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오늘 나왔는데요. 일단 뭐 셀트리온의 지출이 문제가 아니라 어 아주 유망한 또 한 분야로 새롭게 진출한다는,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은 뭔가 차곡차곡 하나씩 하나씩 뭔가를 쌓아가고 있는 느낌? 이제 굉장히 그 한 방에 뭔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땔감을 계속 모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언젠간 터질 거고,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주주들은 속상하시겠지만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이 투자할 만한 종목을 추리는 이렇게 사냥감을 뭐 포착한다랄까, 너무 빠졌네 하고 매수할 수 있는, 아주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지점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도 다시 또 이 셀트 그룹주를 좀 매수하고 갖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자, 수급 보면은 오늘 개인만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제 올랐던 것 이상의 2배 넘게 하락이 나왔고, 또 헬스케어도 개인이 이제 혼자 개인만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외국인이 약간 거들었죠. 그리고 기관이 많이 매도를 했는데 오늘 뭐 연기금, 금투, 투신 다 많이 팔았어요. 어제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고, 오늘은 좀 급락 4% 급락이 나왔는데 6만 5천 원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는데 일단은 흐름이 굉장히 안 좋게 꼬이고 있습니다. 제약은 반대로 외국인 기관이 매수. 그러니까 지금 지나치게 빠졌다고 보는 건가요? 외국인 기관의 매수. 뭐 특별한 모멘텀이 있을 리가 없지만 저점에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반등할 때 먼저 튀겠지, 가벼우니까, 가장 몸집이 가벼우니까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메이드는 기관이 매수, 금투 사모펀드가 매수를 했는데 이게 개인이 매도를 더 많이 하고 외국인이 적었으면 더 많이 올랐을 텐데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하면서 주가는 많이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같은 날에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제와 똑같이 2,000원 상승이 나왔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사실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 원픽인데, 사실 좀 아쉬운 거는 공매도예요. 공매도가 지금 계속 주가를 올라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건데, 공매도의 이런 어떤 매도세를 깨는 방법은요 사실 급등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공매도는 진짜 주가가 생각지 못한 어떤 수급과 이런 거 들어오면서 왕창 올라가게 되면 뭐 기가 막히죠. 다 팔아서 갚아야 되니까 진짜 빛의 속도로 주가를 더 끌어올리게 되는 그런 어 뭐 쇼커버링 같은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아마도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시장 분위기상. 근데 어쨌든 하락세를 이제 좀 막은 것 같아요. 이제 멈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강원랜드도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와서 일단 주가는 빠졌지만 그래도 좀 마음은 어휴 어휴 하면서 다행이다 하는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시간에는 셀트리온이 0.3% 500원이 빠진 16만 8,500원. 헬스케어는 마지막 호가에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0.15% 100원이 오른 64,900원. 제약은 0.15% 100원이 빠진 65,900원. 위메이드는 0.38% 200원이 빠진 52,500원. 에코프로비엠은 0.1% 100원이 오른 104,100원. 강원랜드는 0.19% 50원이 오른 25,8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일봉을 보면요, 3개월 일봉 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지금 이동평균선이 밑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1년치로 확대해서 보면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그 아래쪽 매물대 길게 뻗어 있는 이 매물대에 뭐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인데, 이 구간이 이제 여기서 내일 만약에 좀 더 빠진다고 하면 아래쪽에 15만 4천 원부터 위쪽에 16만 8천 원까지, 그 구간 16만 8천 원보다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새벽에 있을, 내일 새벽에 있을 FOMC 결과에 따라서 16만 8천 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바로 반등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위쪽에 매물대가 18만 원까지 펼쳐져 있어서 18만 원 가까이까지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121선 정도 17만 5천 원 정도에서 한번 이제 타협을 하고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16만 8천 원 지지를 하면 다행이고, 못하면 15만 4천 원까지 열어놔야 되는 그런 구간,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헬스케어도 비슷한데, 헬스케어는 아래쪽 매물대를 뚫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뭐 59,800원이니까 6만 원, 하단이 6만 원, 6만 원까지는 뭐 추가로 빠질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6만 6천 원 정도에서 이게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6만 6천 원 정도가 다시 저항선으로 될 가능성도 있고, 이걸 깨는 방법은 크게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6만원부터 6만 6천원 구간에서 움직이게 될 거고요. 제약은 아래쪽에 65,400원, 그러면 이제 거의 내려왔죠. 지금보다 한 600원 빠지면 아래쪽 매물대인데, 여기서 더 밀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난번 저점이 65,900원, 오늘 66,000원까지 빠졌잖아요. 여기서 지난번 저점을 깨면 뭐 65,400원, 그러면 65,000원 정도라고 보고, 그 정도에서 바닥을 잡고 반등할 가능성, 내일 시장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시장이 FOMC가 우리가 예상했던 0.75%포인트 정도 올리고, 시장은 미국 시장은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렇게 가정했을 때 아마도 6만 5천 원 정도에서 바닥을 잡고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위메이드도 뭐 마찬가지죠. 5만 1,500원이 이제 바닥인데, 지난번 저점이 5만 1,200원. 그러니까 이 저점 부근, 5만 1,000원 부근까지 더 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반등을 해도요, 크게 올리지는 못할 거예요. 오늘 올린 것처럼 이렇게 찔끔찔끔. 그래서 위쪽에 매물대들이 다 저항선이에요. 그래서 이 저항선들을 뚫고 올라가려면 강력한 종목 모멘텀과 게임 업종 전반에 큰 어떤 뭐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거고요. 지금은 일단 바닥은 5만 1,000원 정도로 보시는 게 좋다.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이제 주가가 11선 위까지 이제 올렸어요. 어제 5일선, 오늘 11선 하나씩 하나씩. 자, 위쪽에 이제 21선인데요. 21선 자리가 선 그어놓은 거예요. 10만 7,500원. 그래서 내일 만약에 주가가 반등하게 되면 다시 10만 7,500원 부근에서 공방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강원랜드 어제 급등이 나왔지만 21선에서 눌렸죠. 오늘은 그거보다 위에서 241선에서 눌려서 윗꼬리 달고 쭉 밀려서 결국에 481선 아래로 밀려 내려왔어요. 주가는 되게 약한 거죠, 에너지가. 그래서 바닥이 어딜까? 바닥은 아래쪽 61선 정도 되지 않을까? 25,600원. 그러면 바닥 25,600원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위쪽에 21선 26,000원까지, 그 구간이 이 움직임의 폭이 될 것 같고, 21선을 결국 깨느냐 못 깨느냐, 26,000원을 돌파하느냐 못 하느냐가 강원랜드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어떤 가격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결국에 이제 긴 말씀 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 이제 그건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 보면은 상승하고 있긴 해요. 아주 소폭으로. 그러니까 강보합 정도잖아요. 다우 지수가 선물이 20포인트, 뭐 S&P 500이 3포인트, 나스닥 뭐 4.5포인트, 이건데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한
40분쯤 40분쯤 전에 있었던 거고, 자, 지금 보면은 다우존스 선물이 48포인트, S&P 500이 5.25포인트, 나스닥은 선물이 마이너스 1.25포인트. 그러니까 다우는 올리고 있고요. 상승폭을 키우고 있고요. 나스닥은 하락 반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근데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어요. 지금은 아직은 이제 변동성에 대한 경계를 할 수 있는 시간대고요. 지금 시간대가 좀 이르니까 평소보다 제가 좀 이르잖아요. 그렇고요. 이따가 미국 시장 개장 이후의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그거는 오늘 뭐 좀 늦게까지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따가 뭐 보시면, 밤에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뭐 아침에 우리 시장에는 결국 내일 아침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눈 뜨자마자 확인하시고, 내일은 조금 한 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셔서 미국 시장을 분석하는 경제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미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내일 우리 시장 바뀌고요. 이번 주 다음 주 동안에 저점에서 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도 잘 매수하면 그래도 한 주 또 푸근하게 또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부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기를 좀 바라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